토트넘의 첼시전 이후 포스텍 감독이 큰 곤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손흥민을 겨냥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코너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잘못이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토트넘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무릎을 꿇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충격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도 장기 재계약부터 1년 연장 옵션 발동까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어제는 손흥민 측과 거대한 패키지로 장기 재계약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오늘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했다라며 확실한 독점 보도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풋볼 인사이더는 1년 연장 합의를 곧 발표할 것이다. 손흥민은 오는 7월이면 32세가 된다라고 소개하면서 장기 재계약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설마 1년 연장 옵션에 합의할까라는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주장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즌 막판에 포스텍 감독과의 충돌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이제는 포스텍의 고집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포스텍 경질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손흥민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에 대한 비난과 경질론도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포스텍의 데드볼 수비에 진절머리가 난다, 전 셀틱 지도자의 전술이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트넘이 포스텍의 뻔한 전술에 갇혀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문제점이 아무리 드러나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는 떵 고집통에 푹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의 리그 4위 진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포체티노 감독의 400번째 경기는 승리로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텍 감독이 드디어 자책했다는 속보와 함께 포스텍의 고집에 결국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지난 아스널전 이후 손흥민이 제기한 세트피스 약점 문제가 결국 포스텍의 경질론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세트피스 실점이 아쉽다, 좀 더 그 부분을 훈련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반성에 포스텍이 즉각 세트피스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일이 커진 사건입니다. 첼시전 패배 이후 영국 현지에서는 포스텍 감독의 도리어 화를 낸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평가부터 짜증내는 말투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포스텍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제력을 잃고 기자에게 짜증을 내며 비아냥댔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팀 성적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다, 이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돌아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텍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패배는 나 때문이다, 내가 고치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드디어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어 나온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비아냥대는 답변을 했습니다. 포스텍은 자 친구, 우리는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먼저 말하고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쭉 적어서 서류라도 제출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안 먹혀서 선수들이 엉망진창으로 뛰었고 결과적으로 패배한 것을 이미 잘 지켜보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크게 짜증을 낸 것입니다. 잘 전달이 안 된 것은 이미 두 눈으로 다 봤을 것이니 잘못 전달된 것들과 선수들의 잘못을 쭉 나열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혼란입니다. 결국 나는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잘 못 따라줬다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이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기 내내 흥분했다, 사르와 로메로에게 비명을 질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장면의 사진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방송에서 포스텍이 사르와 로메로를 체포해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경기 내내 사르와 로메로에게 뒤로 패스하지 마라고 계속 고함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포스텍은 실제 사르와 로메로에게 오른쪽으로 공격해라라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토트넘은 경기력은 좋았다라는 분석이 나올 만합니다. 점유율은 62% 대 38%, 슈팅도 19 대 16, 패스는 559 대 355에 성공은 483 대 272, 코너킥은 9 대 4로 모두 첼시보다 앞섰습니다. 태클은 첼시가 22개이고 토트넘이 16개일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파울은 토트넘이 16개이고 첼시가 12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세트피스 단 2번의 2실점을 하고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스텍의 경질론에 불을 붙인 것은 첼시전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포스텍이 손흥민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수들에게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공개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내 공격 스타일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한번 두고 보자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도 포스텍 감독이 선수들을 비난했다라고 전하면서 포스텍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포스텍은 선수들을 겨냥해서 나는 항상 생각한다. 선수들이 나의 지시를 그냥 따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진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포스텍이 선수들이 감독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은 내 말을 듣고 있다. 아직은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 지시를 듣는 척만 하면 안 된다. 발을 담그는 정도로는 안 된다. 내가 없어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함께 움직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직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이후 현지 매체들은 지금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과 포스텍 감독의 자책 발언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리그 4위 진입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1월 첼시전 패배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지난 첼시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모두 하프라인까지 올려서 닥치고 공격 전술을 보여준 충격 때문입니다. 매체들은 포스텍이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닥치고 공격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승리보다는 처참한 패배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6일 0시 30분에 토트넘과 안필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극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클롭 감독은 리그 36라운드 토트넘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클롭은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옵션이 가능한 팀이다. 손흥민부터 공격이 시작되면 그가 최전방으로 뛸 것인지 윙어로 뛸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토트넘이 지금은 어려운 입장이지만 손흥민이라는 옵션이 있는 특별한 팀이 분명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클롭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극찬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과거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뛸 때의 클롭의 도르트문트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했다.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최대의 실수이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3연패에 빠진 토트넘은 리그 3위 리버풀을 만나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4연패를 한 적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만약 안필드에서 토트넘이 패한다면 포스텍은 토트넘의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될 판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4위 진입이 너무 허망한 꿈이었는가 싶은 최근입니다. 있습니다. 타이트넘이 결국 정답이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